안녕하십니까? 네. 사실 뭐 우리나라의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도 뭐 그렇게 크고 중요한 뉴스라고 말하긴 뭐합니다만 우리가 남의 나라 국가안보보좌관 경질까지 이렇게 다뤄야 하나 싶긴 한데 그만큼 존 볼턴 보좌관의 그 상징성이 크다는 거죠. 네, 뭐 지금 남북 관계가 북한이 계속 우리 정부 막 비난하고 있고, 예, 우리가 잘해주는데도 비난하잖아요. 이게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이 남북 간에 되는 게 아니라 북미 간에 되는데, 예, 그 미국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계속 외교안보 문제를 보좌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, 예, 그런데 이제 존 볼튼은 그 평범한 그냥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어, 기독교 복음주의적인,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으로 기독교를 안 믿으면 다 살 가치가 없다.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. 예,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유태인을 옹호해야 되고, 네, 나머지 이슬람하고는 싸워야 되고, 음, 그리고 북한은 절대 불신의 대상으로서 믿으면 안 되고, 북한하고 약속은 결국은 깨질 것이니까 북한 정권을 교체해야 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, 예, 예, 협상으로는 되질 않는다. 그러니까 예,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거죠.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이상은. 네. 아니 그 북미 정상회담 같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이런 분이 계속 백악관의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있었다는 것도 조금 좀 이상하긴 하네요. 그렇죠. 저로서는 제일 이상한 게 부시 행정부 때 이분이 국무부 차관보쯤에 보직에서 예. 이라크에 대한 그 정보를 뭐 매일 수집을 해서 했는데, 그 부정적인 그 정보만, 긍정적인 정보는 다 버리고, 예, 예. 부정적인 정보만 모아서 대통령한테 이라크가 지금 대량 살상 무기 예, 개발하고 예. 테러를 지원하고 있고, 그리고 뭐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있으니까 예. 빨리 공격해야 된다. 예. 그래서 공격해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? 그 어. 부시 행정부가 완전히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키고, 사실상 탄핵되진 않았지만 예, 정말 예. 창피하게 물러났잖아요. 예. 그런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을 다시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시킨 게 허허. 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의아했어요. 네, 네, 그런데 네. 이제 그냥 저 정통 보수적이고 음. 실용적이고 이런 분들은 참 좋죠. 근데 이분은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어 예. 트럼프 대통령이 몇 달 전에 예. 이거 존 볼튼 얘기들 하면 내가 지금 세 개 내지 네 개의 전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, 음.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난 살상하기 싫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네. 그러니까 네, 그나마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애초에 기용한 것 자체가 좀 이상했었는데 그래도 네, 꽤 오래 버텼네요. 결국은 이제 그렇죠. 경질된 건데 경질의 결정적 배경 뭐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? 처음에는 이제 자기 보수 진영으로부터 방패막이로 이제 쓰려고 했는데, 아,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틀어지기 시작한 게 북핵 문제도 지금 성과가 없었고, 그 예.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독재자라 그래서 축출하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존 볼튼이 의도한 대로 안 됐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이란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거를, 그거는 번복해야 된다는 데까지는 일치했는데 생각이. 네.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이란하고 사태가 자칫하면 전쟁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겠다. 그 로하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라도 해야 되겠다는데 결사반대를 하니까 예, 또 그렇고. 예, 예. 그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반군하고도 이제 그렇죠. 전쟁을 하는데 이제 좀 타협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러고, 예, 예. 마지막으로 러시아하고 좀 특수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. 예. 트럼프 대통령이. 근데 예. 우크라이나에 그 러시아가 땅을 뺏어갔는데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걸 다시 뺏으려고 그러는데, 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하고 가까우려고 그러니까 이 존 볼튼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적극 군사적으로 지원해서 음. 그 다시 땅을 뺏어야 된다 그러니까 5개 분야에서 전부 트럼프하고 지금 뜻이 안 맞습니다. 그렇군요. 가장 결정적인 건 최근에 탈레반 반군하고 평화협상 하려는데 그걸 또 방해하니까 눈에 예. 가시로 여기고 이제 자른 겁니다. 그 탈레반과의 협상 비밀 협상인데 이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취소됐다면서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존 볼튼이 그거를, 자기는 이 사람은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어. 목숨 내놓고도 자기 신념대로 움직이니까 어.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. 그러고 반대를 하다가 언론에 흘리고, 이게 혹시 존 볼튼이 흘린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아, 난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이제
우리로서는 직접적 관심사인 북미 대화, 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일단 뭐 최선희가 실무회담 한다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말로도 협상은 좋은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선물로 북한에서 제일 눈에 가시로 여기는 볼튼을 이제 경질시킴으로써 나도 이제 협상 준비가 됐다는 걸 과시한 거고요. 예. 그래서 지금 실무 협상이 좀 잘 될 수도 있다. 북한에 대한 일종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이시네요. 그럼요.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아주 눈에 가시라고 여기고 아주 뭐 도살자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예. 막 했거든요. 예. 물론 근데 폼페이오 장관도 굉장히 보수주의자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 차기에 트럼프가 이제 물러나면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 할 생각도 있고 예. 아니면 상원의원 나갈지 아니면 국무장관을 계속할지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은데요. 예. 예, 그래서 자기는 확실한 보수다라는 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뒤에서 계속 트럼프에게 이제 발을 또 잡아당겨서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. 그걸 이제 북한 당국에서도 눈치채고 폼페이오 같은 사람이 있는 이상 안 된다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폼페이오 힘이 더 세지는데 그러니까 폼페이오 마음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북미 간의 타협이 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. 네. 이런 면에서는 후임 국가안보보좌관이 누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, 네. 대북 협상의 책임을 맡았던 스티브 비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어떻게 전망하세요? 네. 스티브 비건이 사실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임명할 때 경쟁자였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국무장관하고 뭐 거의 힘이 비슷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, 예. 근데 비건이 지금 맡고 있는 보직은 차관보 정도도 안 되는 보직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긴밀하게 상의할 때는 비건하고 단둘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폼페이오 없이도 만나기도 하거든요. 네. 트럼프가. 네. 그러니까 비건을 임명할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비건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금 사실상 조금 협상파고 비둘기파인데 그렇죠. 이 사람이 좀 계속 협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, 예. 뭐 좀 더 높은 자리로 가면은 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는 북미 협상이 호재이기도 한데, 그러나 이제 그 공백이 생기니까 네. 협상이 당장의 실무 협상이 빨리 진행되진 않겠죠. 어쨌든 다음 주 정도면 후임 국가안보보좌관 임명한다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. 네. 북미 협상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이다. 그러나 뭐 마냥 낙관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고. 그럼요. 네.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있을까요? 한미 관계는 비건은 어떻게 거꾸로 보면은 또 볼트는 한미 동맹 같은 건 중요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죠. 당연히. 예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대북 협상하는 데는 볼튼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정부의 한미 동맹에서 최근에는 군사안보적으로는 무슨 돈 문제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고 그다음에 대북 문제인데 대북 문제에서는 역시 볼튼하고는 이게 뜻이 안 맞았기 때문에 뜻이 한국 정부와 좀 맞는 사람이 된다면 다른 문제들도 좀 풀려나가지 않을까. 예, 한미동맹에서도 지금 대북 문제가 거의 한 70% 차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렇군요. 그 밖에 미국의 대외 정책, 이란과의 관계나 뭐 아프간 문제 어떤 뭐 결정적 변화가 또 있을까요? 이제는 로하니 대통령 이란 대통령하고 만날 수도 있다라고 보이시고요. 지금 이란하고 자칫하면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판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사실 굉장히 용기 있게 나가다가도 결국 전쟁 같은 걸 하는 건 원치 않는 사람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란과의 문제도 잘 풀릴 수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러시아하고 관계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. 아프간 전쟁 빨리 좀 확실히 끝내고 이란과도 대화 국면으로 가고 북핵 협상도 좀 잘 풀리고 이런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. 네, 지금 한반도나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신호가 지금 나온 셈입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였습니다.